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빌드 볼륨이 아주 큰 크리얼리티 엔더 5 맥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데스윙 피규어를 크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엔더 5 맥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는 덕유항공으로부터 제공받았고요. 별도의 광고비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리뷰 영상입니다. 위는 챔버, 아래는 본체입니다. 엔클로드 챔버는 기본 구성은 아니고 별도로 구매하는 옵션 제품입니다. 프린터가 대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립을 다 해줘야 되는 구조고요. 5개의 층에 나눠서 부품이 차곡차곡 들어있습니다. 조립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나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해당 영상 링크 카드 위쪽에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 꼭 보신 다음에 조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 과정이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요 Y축을 세울 때 여기 좀 뭐 풀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Y축의 이 양쪽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챔버 없이 완성한 상태는 이런 모양이고요. 별매 엔클로저 킷을 장착하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됩니다. 제품의 전원은 다행히 이 제품의 뒤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베드 하단부에 이렇게 앞쪽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온 오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메뉴 지원하고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도 한글로 잘 나옵니다. 와이파이 설정, 표준시간 설정, 이후에 자체 검사 실시합니다. 엔더 5 맥스로 가장 크게 뽑을 수 있는 빌드 볼륨은 가로 세로 40cm입니다. 지원되는 필라멘트들은 영상에 표시된 대로 대부분의 소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즐 사이즈는 0.4, 0.6, 0.8 세 가지 지원합니다. 대형 사이즈 프린터지만 코어 XY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속도는 700mm까지 나옵니다. 모터 레벨링은 64포인트입니다. 3D 프린터를 이미 몇 대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도 칼라 프린터를 이미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단색으로 된 대형 3D 프린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딱 저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얼마 전에 건담 계열들을 24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스케일에서 이제 한 번에 뽑아야 되는 부품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실드입니다. 근데 이제 30cm 프린터로는 이걸 한 번에 뽑을 수가 없어서 불필요한 분할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큰 프린터를 하나 사서 좀 사용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멈추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대형 프린터 제의가 마침 딱 와서 이제 사용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엔더 5 맥스의 자체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동봉된 USB 안에는 딱 하나의 파일이 있는데요. 보트 벤치가 아니라 스크래퍼입니다. 그래서 첫 프린트는 이 스크래퍼를 출력했습니다. 대형 프린터라도 아주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 플라스틱 스크래퍼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손톱으로 긁으면 잘 안 빠지는데 이렇게 이제 쉽게 떼낼 수가 있는 거죠. 베드 아래쪽에다가 보관해 놓고 쓰시면 용도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스크래퍼로 이렇게 베드를 정리해 보면은 좀 거칠게 사용해도 베드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베드를 꺾으면서 스크래퍼를 활용하면은 더 잘 떨어지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꺾지는 않고 있죠. 근데 최근에 프린터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요 베드는 이제 텍스처 베드죠. 이런 텍스처 베드는 이렇게 출력물을 이렇게 꺾기만 해도 이 요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는 것만으로도 잘 띄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엔더 5 맥스에서 사용되는 이 부드러운 에폭시 베드 같은 경우는 출력물이 굉장히 꽉 붙습니다. 굉장히 꽉 붙기 때문에 처음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휘는 것만으로는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금 날이 있는 스크래퍼를 하나 쓰시는 게 좋은데요. 출력한 다음에 베드가 어느 정도 식으면 살짝 이렇게 꺾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좀 꺾은 상태에서 이 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스크래핑을 하시면은 여기 상처 안 나고 출력물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DM 프린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안 떼어져서 여기 막 긁다가 상처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스크래퍼는 따로 하나 쓰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스크래퍼 중에서는 이게 날이 없는 스크래퍼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잘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날이 있는 스크래퍼는 플레이트를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밀어내면은 잘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프린터 자체 검사한 다음에 바로 이제 사용하셔도 뭐 프린터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프린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라면은 이제 테스트 파일을 출력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부품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들이 붙어서 안 빠지잖아요. 이 공차가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공차를 0.2, 0.15, 0.1 요렇게 0.5 단위로 준 건데 여기 세 개 다 꽉 붙어버렸죠. 근데 조금 조정을 하면은 0.2도 빠지고 0.15도 빠지고 근데 0.1은 또 붙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하면 0.2도 빠지고 0.15도 빠지고 0.1도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요 글자 모양 자체도 좀 더 선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설정은 이제 프린터 초보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얼리티 프린트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프린터는 지금 크리얼리티 엔더 5 맥스가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 베드 위에 오른 클릭하셔서 여기 테스트 프리미티브 추가 여기서 복잡한이라고 써 있는 출력물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출력을 해 보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포트는 이제 체크 풀어 놓으시고 요걸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 보십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자체 검사하고 난 다음에 출력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밑에는 이제 공차 테스트인데 0.6부터 0.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이 이렇게 쏙쏙 잘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면 이 숫자에 해당하는 공차를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3까지는 이렇게 잘 공차가 맞았지만 이 0.2에서는 붙어버렸죠. 0.2 공차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 프린터가.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서포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둥에 의지해서 서포터 없이 바로 어느 정도 출력이 됐으니까 이쪽 부분은 잘 통과가 됐다는 것이고, 요건 이제 오버행이라고 그러죠. 45도로 꺾이고 30도로 꺾였을 때, 20도로 꺾였을 때, 15도로 꺾였을 때 이제 서포터 없이 얼마큼 견디는가 보는데 지금 15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거칠게 출력이 되지만 그 밑에는 어느 정도 부드럽게 나오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 나는 20도까지는 서포터 설정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서포터 설정에다가 20도를 체크하면은 20도까지는 서포터가 안 생기는 거고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서포터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점점 좁아지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죠. 이 두 가지를 다리 삼아 가지고 이렇게 익스트루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만들어낸 면인데,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이어지지만 뭐 거리가 긴 경우에는 좀 무너지는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거리를 보고 이제 서포터를 세워야 되겠다 말겠다를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이건 이제 제가 손으로 부러뜨린 건데, 이렇게 얇은 면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휙휙 이동할까 그 사이에 이 거미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면을 두시면 잘 보이죠. 그래서 이 거미줄이 얼만큼 생기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이 꽤 생겨 있죠. 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작은 패널들 문제없이 잘 새겨지는지도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이 세팅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거미줄이 조금 많고 요 0.2 공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필라멘트 그 압출량이 조금 많은 거죠. 0.2라는 그 얇은 면에 공차를 소화하지 못할 만큼 그 필라멘트가 좀 많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좀 덜 흘러나오게 값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이 위쪽은 필라멘트의 색상을 지정하는 것이고, 요 밑에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기 조금 더 설정할 수 있는 연필 모양이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고급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고급을 열어주면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로 압출량 비율이 보여지는데요. 0.95만큼 압출이 되고 있는데 요것을 저는 0.9로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0.9로
첫 번째 조정은 0.9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무슨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이 PLA 브랜드나 뭐 종류에 따라서 이 숫자 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바꾸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일률적인 값은 아닙니다. 매트 필라멘트를 썼는데 0.9로 조정을 첫 번째로 해서 출력을 해보았었습니다. 조정을 해서 뽑았던 게 이건데요. 이제 0.3도 통과하고 0.2도 충분히 통과를 하죠. 조정하기 전에 비해서 이쪽 보시면은 거미줄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파일에서는 0.2까지는 있지만 저는 0.1까지도 조정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모델링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요 세팅 값으로 0.15까지도 잘 공차가 테스트 통과했지만 0.1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출량을 0.9에서 0.87로 줄여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0.1까지 이제 통과할 수 있게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공차 같은 것을 좀 타이트하게 맞춰보고 싶으면 이런 테스트 파일을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기 재생 목록, 여기 퓨전 360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1편부터 한 2편까지 시청하시면은 아까 그런 모델링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모델링 공부해 보실 분들은 이 영상들 보시면은 쉽게 모델링 익혀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 또 많이들 하시는 게 얇게 하나의 레이어만 뽑아보는 겁니다. 약간 종이장처럼 한 레이어만 출력해보는 거죠. 레이어가 서로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뭐 특정한 무늬 같은 게 생겨서 이 높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보는 겁니다. 베드를 꽉 차게 해서 이제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시연을 위해서 한 20cm짜리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오토 레벨링 프린터들이기 때문에 세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서 본 베드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노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압출을 이렇게 이런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너무 가깝거나 이 베드에 비해서 너무 가깝거나 하면 약간 이런 식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줄무늬가 약간 이상한 줄무늬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면과 이 바닥과의 이 높이를 Z 옵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얇게 한 레이어를 출력해 봤을 때 약간 이상한 무늬 같은 게 보이거나 하면은 Z 옵셋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 지면에서 너무 먼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지는 원인이 돼서 이렇게 평면을 뽑아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실처럼 그 레이어가 서로 안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 값을 정해주는 것이 Z 옵셋인데,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은 밑으로 붙는 거고 위로 가는 것이 플러스 값입니다. 낮은 수가 밑이고 위로 올리는 게 플러스예요. 적당한 높이를 만들어주는 게 적당한 Z 옵셋인데, 예전 프린터들은 수동 레벨링이었기 때문에 이제 Z 옵셋이 많이 중요했는데, 요새는 이제 오토 레벨링이 좀 정확한 편이니까 오토 레벨링 해보시고 한 레이어만 출력을 해서 종이처럼 잘 붙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엔더 5 맥스 같은 경우는 여기 톱니바퀴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페이지를 좀 내려보시면 전문가 모드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여기 Z 옵셋 있죠. 그래서 이 값을 들어가서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옵셋이 딱 맞기 때문에 별도로 바꾼 것은 없습니다. 3D 프린터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보정에 부담 느낄 수 있는데, 요새는 프린터들이 기본적으로 잘 나와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데스윙 피규어를 크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블리자드의 한국어 사운드 엔지니어 담당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내 날개에 활 불타올릴 것이다. 피규어 스탠드인데요. 그 영상에 나온 그 밟고 있는 그 성입니다. 큰 출력물들은 이제 베드에서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베드와 붙어 있는 게 좋죠.
한꺼번에 뽑다가 필라멘트가 다 떨어져서 중단될까봐 좀 나눠서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프린터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안심했던 부분인데요. 되게 넓은 면적을 출력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촘촘하게 서포터들의 동그라미들이 보입니다. 저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작은 부분들도 있는데 넓은 영역을 동그라미를 많이 이동하면서 한 레이어씩 채우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 않으면은 레이어가 좀 뭉개지거나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 보니까는 굉장히 정확하게 좀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굉장히 이 프린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서포터가 많이 달리는 출력물을 이제 하나씩 안 뽑고 이제 한 번에 여러 개 뽑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편인데 그게 이제 서포터들이 작은 원을 그리다가 막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제가 봐서 그랬는데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만족을 했어요. 모든 파츠를 다 출력을 했습니다. 트리 서포터는 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심조심 띄워내면 되는데 이 매트 PLA는 그 피규어를 출력하기에는 좋은 소재이긴 한데 이게 좀 약한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힘껏 잡아 뜯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좀 조심조심 뜯어줘야 합니다. 이제 각 파츠를 접착해 주었습니다. 건프라처럼 딱딱 고정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접착에는 이 돼지 본드 같은 게 좋기도 한데 뭐 록타이트 401 정도면 무난합니다. 0.2 기본 레이어로 출력했는데도 디테일 같은 거 죽지 않고 되게 잘 출력이 됐습니다. 날개 기준으로 폭이 40cm 넘는 사이즈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FDM 프린터로도 이렇게 대형 피규어는 충분히 만들 만큼 퀄리티가 잘 나오는 시대가 됐죠. 이게 사이즈가 좀 되다 보니까 레진 프린터 사용한 것처럼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날개 같은 데 보시면은 디테일이 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바닥에 바위 디테일, 이런 바위 디테일, 이런 결이 보이는 거는 이게 프린터 오류가 아니고 이거 텍스처를 좀 이렇게 만든 모델링이에요. 이런 디테일들 다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아주 잔 문양들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 벽면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든 텍스처들, 금간대들 잘 표현됐습니다. 요거는 요런 결들은 이게 원래 텍스처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스윙의 이런 디테일들, 요 비닐 같은 부분 죽지 않고 잘 표현됐습니다. FDM 프린터에서 이런 정도의 퀄리티라면은 상당히 잘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더5 맥스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 듀얼 모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출력 퀄리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루미늄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성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오랜 시간 사용해봐야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대형 출력물들 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다니엘 칼라로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고요. 가로 세로 높이 40cm까지 출력이 가능한데 한 높이 정도만 한 50cm까지 높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업무적으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50cm 출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대형 출력물이 가능한 이 코어 XY 프린터 중에서 이제 가격이 100만 원 조금 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쪽에 있는 이제 램프가 이제 작동 중일 땐 초록색이고 대기 중일 때는 노란색이고 이제 에러 상황일 때는 빨간색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램프가 카메라 옵션을 달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빨간불이 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난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크리얼리티 익스트루더는 아직 요거 분리할 때 여기 볼트 두 개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 요거 좀 더 쉽게 그냥 볼트 체결 없이 뺄 수 있게 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크리얼리티도 그런 부분 좀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엔더 시리즈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지난번에 엔더 V3 두 대 정도 사용해 봤을 때 이게 코어 XY 방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대형 프린터지만 이 코어 XY 방식이라서 그런지 제가 출력 품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대형 출력 팜을 구성하시려는 분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매력이 있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BS 출력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엔클로저가 있는 게 좋겠죠. 그 엔클로저 킷 옵션이 10만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로 봤을 때 이 아크릴 값만 쳐도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10만원대 초반은 그 업그레이드 킷 가격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제가 조립하면서 느꼈던 거는 설명서에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엔클로저 킷 조립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좀 공식 사이트에서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립하실 분들이라면은 요 윗 상단에 요쪽 프레임 4개 있잖아요. 요거 위아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위아래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이 2개 정도는 뒤집어 꼈다가 다시 풀러서 다시 이제 뒤집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 위아래가 있습니다. 요 부분 좀 조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조립할 때 그렇게 어렵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크릴이니까 요 볼트를 너무 꽉 조이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더5는 이전적인 엔더5 플러스였죠. 그때가 아마 35cm 정도 사이즈 출력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cm 더 커진 40cm가 됐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설명글 더보기 누르시면 제품 링크하고 구매하실 때 혜택 보실 수 있는 부분 표시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